저는 오랫동안 아버지를 미워했습니다. 아니, 미워했다는 말도 사실 정확하지 않아요. 미워하려면 그 사람이 제 마음속에 있어야 하잖아요. 저한테 아버지는 그냥 없는 사람이었어요. 집에 있어도 없는 사람, 밥상에 함께 앉아 있어도 없는 사람, 제 졸업식에 와 있어도 제 옆에 서 있어도 그냥 없는 사람. 그런데요. 지금으로부터 3년 전 겨울, 저는 아버지의 낡은 서랍장 맨 밑칸에서 작은 노트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 노트를 펼치는 순간 저는 평생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아버지라는 사람을 완전히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요. 아버지라는 이름의 빈자리, 제가 기억하는 가장 오래된 아버지의 모습은 부엌 식탁 앞에 혼자 앉아서 소주를 마시는 뒷모습이에요. 말없이 그냥 조용히. 저는 어렸을 때 그 뒷모습이 너무 무서웠어요. 화를 낸다거나 소리를 지르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그 침묵이, 그 고요함이, 그 벽 같은 느낌이 너무 무서웠어요. 아버지는 경상도 분이셨어요. 경상도 남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저희 아버지는 정말 전형적인 그 세대 경상도 아버지셨거든요. 밥 먹어라, 공부해라, 자라. 이게 아버지가 제게 하루에 하시는 말의 전부였어요. 칭찬도 없고 격려도 없고 안아주는 것도 없고 학교에서 상을 받아서 상장을 들고 왔을 때도 아버지는 그냥 그래 한마디 하고 다시 TV를 보셨어요. 저 초등학교 6학년 때 일기에 이렇게 썼거든요. 아버지는 왜 나한테 관심이 없을까? 나는 아버지 딸이 아닌 걸까? 그 일기를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어린 저의 필체로 꾹꾹 눌러 써진 그 문장을 볼 때마다 지금도 마음이 아파요. 중학교 때부터는 아버지랑 거의 말을 안 했어요. 엄마가 중간에서 항상 통역을 해줬죠. 아버지가 너 걱정하신대. 아버지가 내 성적 보셨대. 아버지가 밥 먹었냐고. 저는 항상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럼 아버지가 직접 물어보시지 왜 엄마한테 시키냐고. 그 감정이 쌓이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는 그냥 아버지가 거실에 계시면 제가 방으로 들어가고 아버지가 방에 계시면 제가 거실에 있는 식으로 최대한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어요. 한 집에 살면서 서로 귀신처럼 피해 다닌 거죠.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슬픈 일인지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그게 저희 집의 일상이었으니까. 대학교 때 서울로 올라오면서 저는 솔직히 홀가분했어요. 이제 아버지 눈치 안 봐도 된다고. 이제 그 침묵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된다고. 명절에 내려가면 어색하게 밥 먹고 아버지는 TV 보시고 저는 엄마랑 얘기하고 그렇게 이틀 보내다 서울로 올라오는 게 10년 넘게 반복된 패턴이었어요. 저 취직하고 나서 첫 월급 받았을 때 엄마한테 용돈 드리면서 아버지 것도 드려요 했거든요.
근데 아버지한테 직접 드리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그게 너무 어색하고 낯설어서 아버지가 저한테 낯선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렇게 30을 넘겼어요. 아버지와 저는 여전히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지만 서로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처럼. 2부 전화 한 통. 제가 33이 되던 해 11월이었어요. 그날도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는데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는 원래 저녁에 전화를 잘 안 하시거든요. 야근하는 거 알아서. 근데 그날따라 전화가 와서 이상하다 싶어서 받았는데 승아야 엄마 목소리가 달랐어요. 뭔가 힘이 없는 목소리. 아버지가 요즘 좀 이상하셔. 제가 물었죠. 어떻게 이상하냐고. 엄마 말씀이 아버지가 자꾸 뭔가를 잊어버리신대요. 처음엔 작은 것들이었대요. 열쇠를 어디 뒀는지, 오늘 점심에 뭘 먹었는지. 근데 점점 심해지더니 어느 날은 마트에 가셨다가 집에 못 돌아오셨대요. 동네 분이 발견해서 연락을 해주셨다고. 저는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손이 떨리는 거예요. 야근하다 말고 그냥 짐 싸서 내려갔어요. 고속버스 타고 밤새 내려가면서 저는 계속 이상한 감정이 드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데, 분명히 걱정이 되는데 동시에 왜 나한테 이런 감정이 있지? 싶은 미워했다고 생각했는데, 관심 없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손이 떨리지? 아버지를 처음 본 건 집에 도착해서 거실 소파에 앉아 계신 모습이었어요. 저를 보더니 승아 왔나 하시는데 그 목소리가 어쩐지 예전 아버지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았어요. 뭔가 조금 흐릿한 멀리서 오는 것 같은 목소리. 다음 날 병원에 갔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의사 선생님이 알츠하이머 초기 진단이라고 하셨어요. 엄마는 그 자리에서 우셨고 아버지는 멍하니 앉아 계셨고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웃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히스테리성으로 웃음이 나와서 혼자 복도에 나가서 한참 멍하니 서 있었어요. 아버지가 저를 잊어버릴 수도 있대요. 저를 잊어버리기 전에 제가 아버지를 먼저 잊어버린 것 같은데. 3부 서랍 속의 비밀. 그날 이후로 저는 짐을 싸서 본가로 내려왔어요. 재택근무로 전환하고 엄마 혼자 감당하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처음 몇 주는 정말 어색했어요. 아버지 약 챙겨드리고 산책 모시고 나가고 밥상 차려드리고. 근데 아버지는 어떤 날은 저를 또렷하게 알아보시고 어떤 날은 너 누구냐고 하세요. 처음에 그 말 들었을 때 너 누구냐는 말,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방에 들어가서 이불 덮고 누웠는데 눈물이 나는 건지 아닌 건지도 모르겠고 그냥 멍했어요. 어이가 없었어요. 평생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싶었는데, 평생 아버지가 나한테 관심 가져줬으면 했는데, 이제 아버지는 내가 누군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2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아버지 방을 청소하다가 옷장 정리를 하게 됐어요. 낡은 옷장이었는데 맨 아래 서랍이 잘 안 열렸거든요. 억지로 당겼더니 서랍 안에 오래된 물건들이 있었어요. 공구 몇 개, 영수증 묶음, 그리고 작고 낡은 노트 한 권. 표지가 너덜너덜해진 갈색 노트였는데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1994년 3월. 제가 태어난 해예요. 저 그 노트 들고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려서 첫 장을 넘기는데 한참 걸렸어요. 첫 번째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굉장히 삐뚤빼뚤한 아버지 글씨체로 1994년 3월 12일 딸이 태어났다. 이름은 승아. 세상에서 제일 작고 예쁜 것이 내 딸이다. 저 그 문장 읽는데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계속 읽었어요. 1994년 6월 4일 승아가 오늘 처음으로 뒤집었다. 마누라 소리에 달려갔더니 승아가 배를 깔고 엎드려서 나를 보고 있었다. 웃고 싶은데 눈물이 났다. 이상하다. 1994년 9월 21일 승아가 첫 걸음마를 했다. 2발짝 걷다가 넘어졌다. 나는 일부러 안 잡아줬다. 강하게 키워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근데 잠자리에 들어서 계속 그 장면이 생각난다. 잡아줬어야 했나? 저는 노트를 들고 엉엉 울었어요. 소리내서. 아버지 방에서 바닥에 앉아서 노트는 계속됐어요. 매달은 아니어도 거의 매년 제 생일마다, 입학식마다, 졸업식마다 아버지는 거기 다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사부 30년치 사랑 노트는 총 5권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5권을 다 읽었어요. 밤새 1994년부터 2019년까지 25년치 기록. 거기 적힌 아버지는 제가 알던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2000년 3월 승아. 초등학교 입학식. 교복이 너무 크다. 승아가 어깨가 작아서 나는 교문 앞에서 사진을 찍어줬는데 승아는 빨리 들어가고 싶어서 계속 뛰어갔다. 나도 따라 들어가고 싶었는데 아버지들은 교문 밖에서 기다려야 했다. 1시간 밖에서 기다리는데 시간이 안 갔다. 승아가 잘 적응할지 걱정이다. 아버지가 교문 밖에서 1시간을 기다리셨대요. 저는 그날 기억해요. 입학식 끝나고 나왔는데 아버지가 서 계셨고 저는 그냥 왔어요 하고 엄마 손잡고 걸어갔거든요. 아버지가 1시간을 서서 기다리셨는 줄은 몰랐어요. 2004년 2월 승아. 초등학교 졸업식 상을 받았다. 담임 선생님이 앞에 나와서 상장 받는 승아를 보는데 내가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다. 사진을 찍으려고 했는데 손이 흔들려서 다 흐릿하게 나왔다. 마누라한테 혼났다. 아버지 손이 떨리셨다고. 제 졸업식 때 저는 아버지가 관심도 없는 줄 알았는데 2008년 3월
승아 고등학교 입학. 벌써 고등학생이다. 어제는 승아랑 말다툼을 했다. 내가 공부 얘기를 꺼냈더니 승아가 짜증을 냈다.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고 승아는 방으로 들어갔다. 문 닫히는 소리가 컸다. 나는 거실에 혼자 앉아서 한참 있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다. 누가 가르쳐 주면 좋겠다. 저는 이 문장에서 한참을 멈췄어요. 어떻게 하면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아버지도 몰랐던 거예요. 저도 아버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던 것처럼 우리 둘 다 서로를 너무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던 거예요. 2010년 11월 승아가 수능을 봤다. 나는 시험장 앞에서 기다렸다. 승아는 나오면서 다 봤어요 하고 그냥 걸어갔다. 나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따라갔다. 수고했다는 말을 하려고 했는데 계속 타이밍을 못 잡았다. 집에 와서도 못했다. 승아야, 수고했다. 저 이 부분 읽을 때 가장 많이 울었어요. 노트에다 대고 수고했다고 쓰셨어요. 저한테 못하신 말을 노트에다 하신 거예요. 수능 끝나고 집에 오는 내내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하셔서 저는 또 섭섭해서 방에 들어가서 울었거든요. 그날 우리 둘 다 울었네요. 같은 집에서 다른 방에서 오부 마지막으로 또렷했던 날. 노트를 다 읽고 나서 저는 한동안 멍하게 앉아 있었어요. 새벽 4시였어요. 집안은 조용하고 아버지는 방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저는 아버지 방 문을 살짝 열었어요. 아버지가 자고 계셨는데 이상하게 그 모습이 너무 작아 보였어요.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항상 크고 무뚝뚝하고 벽 같은 사람이었는데 자고 계신 아버지는 그냥 작고 늙은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냥 문 앞에 서서 한참 보다가 방으로 왔어요. 다음 날 아침 아버지가 저를 알아보시는 날이었어요. 식탁에서 밥을 먹는데 아버지가 저를 보시면서 승아, 밥 많이 먹어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그냥 눈물이 터졌어요. 밥 먹다가 아버지가 당황하셔서 왜 밥이 맛없나 하시는데 저는 울면서 웃었어요. 아니요, 맛있어요. 그러고 나서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한테 물었어요. 아버지, 저 어릴 때 기억하세요? 아버지가 잠깐 생각하시더니 은미가 어릴 때 엄청 잘 웃었지. 방긋방긋 보조개 패면서 저는 몰랐어요. 제가 어릴 때 보조개가 있었는지. 저 입학식 때 아버지가 교문 앞에서 기다리셨던 거 기억하세요? 아버지가 피식 웃으시면서 그거 기억하나 한 시간이나 있었는데 저는 노트 얘기를 꺼냈어요. 서랍에서 찾았다고 다 읽었다고. 아버지가 잠깐 표정이 굳으셨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그게 아직 있었나? 왜 저한테 한 번도
말 안 하셨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으면서 아버지가 한참 있다가 하신 말을 어떻게 하는지 몰랐다. 딱 그 한마디. 저는 그 말이 아버지의 평생 고백인 것 같았어요. 말을 어떻게 하는지 몰랐다고. 그래서 25년 동안 노트에 쓰신 거잖아요. 저한테 못하는 말을 노트에다가. 내가 아버지에게. 저는 그날 이후로 매일 아버지 옆에 앉아서 노트를 읽어드렸어요. 아버지가 쓰신 노트를. 아버지 본인이 쓰신 글인데 이제는 기억 못하시는 날이 더 많으니까. 1994년 3월 12일 딸이 태어났다. 이름은 승아. 세상에서 제일 작고 예쁜 것이 내 딸이다. 이 문장을 읽어드리면 아버지가 조용히 웃으세요. 2010년 11월 승아야 수고했다. 이 문장을 읽었을 때 아버지가 저를 보시면서 수능 봤을 때 말 못해줬지. 미안하다 하셨어요. 처음이었어요. 아버지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들은 게. 저도 말했어요. 저도 미안해요. 아버지가 싫어서 피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서 무서웠어요.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그것도 처음이었어요. 어릴 때 이후로 아버지가 제 손을 잡은 게. 아버지 손이 많이 거칠었어요. 평생 일하신 손이라 저는 그 손을 꽉 잡았어요. 놓기 싫어서. 이제 아버지는 제 이름을 기억 못하시는 날도 있어요. 가끔은 저를 보면서 우리 딸이지? 라고 확인하듯 물으세요. 저는 항상 네, 아버지 딸이에요 라고 대답해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래, 예쁜 내 딸 하시고 그렇게 웃으세요. 저는 그 웃음이 너무 좋아요. 평생 보고 싶었던 웃음이거든요. 아버지가 저한테 웃어주시는 거. 아버지의 마지막 노트. 지난해 봄이었어요.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시기 2주 전 아직 집에 계실 때 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어요. 책상 서랍에서 뭔가를 꺼내시는데 새 노트였어요. 그런데 노트 안에 글이 딱 한 줄만 적혀 있었어요. 아버지 글씨가 이제는 많이 흔들려서 삐뚤빼뚤하고 크게. 승아야,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기억해라. 저는 그 노트를 받아들고 아버지 앞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아버지도 같이 우셨어요. 둘이 마주보고 그냥 한참 울었어요. 아버지가 저한테 처음으로 사랑한다고 하신 날이었어요. 직접 입으로 말씀하신 건 아니었지만 이 노트가 아버지 사랑 고백이잖아요. 평생 말을 어떻게 하는지 몰랐던 아버지가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 저는 그 노트를 지금도 침대 옆에 두고 자요. 자다가 힘들 때, 무서울 때, 외로울 때 그 문장을 꺼내서 읽어요. 승아야,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기억해라. 지금도 매일. 아버지는 지금 요양병원에 계세요. 저는 매주 찾아가요. 아버지가 저를 알아보시는 날도 있고 못 알아보시는 날도 있어요.
못 알아보시는 날에도 저는 옆에 앉아서 노트를 읽어드려요. 아버지가 쓰신 글들. 그러면 아버지가 내용은 기억 못 하셔도 뭔가 좋은 게 들린다는 듯이 그냥 눈을 감고 고요하게 계세요. 저는 그 시간이 좋아요. 어릴 때 갖지 못했던 아버지와의 시간을 지금 채우고 있는 것 같아서 늦었지만 늦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한, 제가 옆에 있는 한, 우리 부녀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부모님 생각이 나셨다면 오늘 전화 한 통만 해주세요. 밥 먹었어? 그 한마디면 충분해요. 말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돼요. 그냥 목소리 들려주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걸 너무 늦게 알았던 것처럼 우리는 조금 더 일찍 알았으면 해서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동을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당신의 고운 마음을 표현하시는 겁니다. 감사합니다.